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예상했던 PPI 지표가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부담감을 조금 키워줬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기다가 엔비디아도 하락세를 다시 보여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실종됐다,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발사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의 급락, 그리고 PPI 지표의 부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약간 하락의 포지션을 만들어준 것 같아 생각됩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은행권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죠. 실적이 악화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니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은행권 실적 악화의 이유가 뭔지, 또 지들은 왜 그렇게 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환율이 다음 주에 1200원대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다가 이제 엔화 가치에 일단 하락세가 좀 일어날 것 같기도 하죠. 엔화 강세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를 그동안 좀 억눌렀었던 이 환율의 포지션을 조금 더 끌어내리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전환시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구간이고, 어제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죠. 어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버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조금 덜어내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LI 갈 대로 가자, 우리는 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종목들 상황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5,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하락했습니다. 뭐 계속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요,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국면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지켜봐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그냥 뭐랄까 약간 경계심 정도의 어떤 움직임, 또는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움직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노동부가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표 PPI, 요거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월 대비 0.6% 상승을 해버렸어요. 예상치가 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0.4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개선되니까 이제 물가가 조금 내려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예상치를 거의 2배로 뛰어넘어가면서 전월보다도 상승해버렸죠. 그래서 0.6% 상승이 되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뭐 사실 뭐 도매지표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PPI 지표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은 이제 CPI 같은 경우는 그 2월달 계절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PPI 지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CPI는 그렇다 쳐도 PPI 너무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올라가면 물건값 올라가죠. 마진율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감을 주었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62% 정도로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저번에만 하더라도 막 70%도 넘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62%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면은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약했다.
이 뭐 소매 판매라도 좀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것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소매 판매가 0.6%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 0.8%에 미치지 못했다. 야,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마이너스 1.1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단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민감하게 하는 거 예상했던 것보다 별론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실망감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업 청구자, 실업 수당 청구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1,000명 감소했어요.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는데 감소했어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인플레이션은 올라갔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는 줄어드는 모습, 소비는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는 또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전부 다 금리 인하에 반대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약세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변동폭이 이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1, 2월이라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지표 상황은 일단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물가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킬 수 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물가 압력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진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물가가 떨어지는 형태의 느낌은 조금 정체된 듯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지금 다음 주 FOMC가 있어요. 여기에서 점도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은 0.7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도표가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불안한 경계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술주제 주가 하락도 한몫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 고점 대비 9.7%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한 3% 떨어졌나요? 4% 떨어졌나요? 뭐 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AMD도 한 4%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5% 정도 하락했다. 즉 AI 관련한 부분들 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뭐 엊그저께 7%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좀 떨어지는 모습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래도 일정한 고점 구간대에서 폭락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악재가 두 가지가 나왔죠. 스페이스X가 발사된 이후에 48분 만에 비행 이후 실종됐다. 실종됐다는 것은 뭐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제어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 썼다. 돈만 많이 날렸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웰스파고 때문에 주가가 한번 하태를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UBS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크게 하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지난번에도 이제 그저께였나요? 그저께도 4% 떨어졌는데 어제도 4%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만 무려 20%나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에서 어제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그 부분이 오늘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중소형주라든지 또 밸류업 종목들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계좌 상황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이 약간 억눌리는 형태의 모습을 오늘은 보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은행주들에 대한 고공 랠리, 계속 나타나고 있죠. 신고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KB금융, 신한지주, 뭐, 우리금융,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그 신고가 랠리를 막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은행들 실적 좋아진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적어 있었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건데 여기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ELS 배상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해드렸죠. ELS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 뭐 부담감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주 쪽에 움직임이 좀 좋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또 보면은 이게 아니란 얘기죠. ELS 배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은행권이 이익에 대한 역풍을 맞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최소 6%에서 최대 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ELS 투자에 대한 평균 배상 비율이 40%로 산정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입니다.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8조 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0%면은 3조 원대의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6천억하고 3조 원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피치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치사에서는 평균 배상 비율이 40%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은행주들의 은행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 이 무디스하고 피치가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무디스는 국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었다. 즉 부정적이라는 것은 1년 내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을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은행주들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네. 지금 외국인들 은행주 못 사가지고 안달이잖아.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은행주,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뭔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일단은 금융당국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ELS 배상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에서 ELS에 대한 배상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지금 집계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ELS 배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익을 크게 갉아먹어서 그렇진 않다. 네, 주주환원 정책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뭐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긴 있죠. ELS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배상이 당장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요.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잖아요. 야, 은행 상품이 이거 별론데 얘네들 손실만 주고 이거 뭐 개같은 뭐 이런 상황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판매에 대한 실적이 많이 감소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 둔화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그다지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은행은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은행주들의 실적은요 일단은 뭐 피크아웃 이런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 전망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실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기가 좀 껄끄럽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를 쳐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 저 PBR 주주 환원 이런 것 때문에 은행주가 거기 끼어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배당락 전에 올리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글쎄요. 네, 일단은 요거는 뭐 전망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수급을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매수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들이 나쁜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라고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나쁜 소식들, 전망들,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정말 기록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데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그래서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 가격 변화 이런 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경계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20원 이상 최근에 떨어진 환율이 다음 주에 1200원대로 진입할 것이냐, 이 부분들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환율이 1311원,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1311원보다 3원 정도 올라서 131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그저께 1311원이고, 어제 1317원이었다. 그래요. 좀 올랐다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마쳤다인데,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1311원보다 3원 올랐는데 1317원이 됐다고? 더하기가 원래 이렇게 하면 6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뭐지? 네. 저보다도 약간, 네,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최근 환율이, 1330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서 1310원대로 진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네, 그냥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달러 강세 국면이 끝났다. 달러 약세로 가야지 워낙 강세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경기가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이상해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경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달러를 빨아당기잖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반대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약세로 진행이 되고, 우리는 원화 강세, 그래서 환율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원화 강세, 이 환율 하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 국면의 흐름에서는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 영향을 받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이유가 있고요.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었잖아요. 엔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환율에 뭔가 조금 이제 좀 부담되는 영향을 좀 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뱅크 오브 재팬이죠. 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엔저 현상이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갈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엔화도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엔화가 강세 보이게 되면 달러 약세가 더욱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엔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엔저 현상이 끝나게 되면은 그런 피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되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 포인트들이 여기에 거의 부합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네, 연내 한 3번 정도, 네, 0.7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연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3월달, 점도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 아마도, 네, 조금 더, 확실시되는 모습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이제 강세 쪽으로 연결되게 된다면, 그 원화 강세로 연결된다면 외국인 자본이 더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더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딱딱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다, 얘네들. 근데 이거를 이제 철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엔저 현상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약간 수출입에서도 약간 피해를 좀 보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니고, 변화는, 네, 긍정적으로, 네, 우리가 체크를 하고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뉴스는, 네,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PPI 지표 강세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들도 일제히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내려갔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또 올랐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여러분 윈도우 오늘 업데이트 하신 거 다 하셨나요? 윈도우 업데이트 보면은 네, AI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챗 GPT 같은 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AI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괜찮아 보인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요. 어제 조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통해서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은행권의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은행권 실적이 더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생각되는데 근데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적이 나쁠 것이다. 뭐 그 전망이 나오거나 말거나 일단은 난 매수를 한다. 주가 올라간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미리 매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환율이 1,200원대 진입을 할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1,2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환경들이 환율을 이제 이 원화 강세 국면으로 진입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변동성이 큰 구간은 종목이 보통 바닥이거나 상투일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종목의 등락이 심하고 심리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나 비투를 하는 사람들은 견디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릴 것 같다면 머리와 꼬리는 자르고 몸통만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는데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갔어. 사고 나니까 내려갔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래. 그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나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잖아요. 네, 좋은 전망을 가지고 매수했다라면 꼭 믿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아침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주말에 변동성을 그대로 오늘 반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하시고요. 대신에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면서 즉 상승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주시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나는 불금 또 불태워보는 그런 금요일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